이거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얘기해. 누구야? 어디야? 지금 같이 가. 불러봐. 전화해봐. 이렇게 따지게 돼요. 화를 내기 시작하죠. 역으로 오히려. 당신 내 핸드폰 왜 봤어? 당신은 의부증 환자야? 의처증 환자야? 내 핸드폰 왜 봐? 항상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핸드폰으로 주로 알게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거나 잠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자가 띵 뜨면서 그 순간 보게 되죠. 그러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외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 보통 아내나 남편들이 배우자를 관찰을 하지 바로 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SNS 주고받은 문자 주고받은 걸 여보 사랑해, 지난 주말에 여행 갔던 건 어땠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를 보면서 이제 엄청나게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대부분 배우자한테 이걸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단 따지게 되죠. 이거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주고받을 수 있지? 얘기해. 누구야? 어디야? 지금 같이 가. 불러봐. 전화해봐. 이렇게 따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 배우자는 그 순간에 당황해갖고 거짓말하기 급급해요. 아, 그게 아니고 별 사이 아니야. 동창인데 그건 장난으로 주고받은 거야. 그냥 우리는 사랑해라는 게 이렇게 인사말이지 별 의미 없어. 이렇게 둘러대다가 거기서 이제 아내나 남편분이 진정이 안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죠. 역으로 오히려. 야, 당신 내 핸드폰 왜 봤어? 당신은 의부증 환자야? 의처증 환자야? 내 핸드폰 왜 봐?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외도를 알았을 때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상대 여자가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아내분들이 와서 그 여자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폄하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상간녀는 주변에 평이 좋아. 그 다음에 그 남편으로부터 엄청 사랑받아.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요조숙녀고 살림 잘한다고 엄청나게 집안에 자랑을 하고 다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은 여잔데, 정말 악독한 여자고 이중적이고 이런 여잔데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알리고 싶으시죠? 사실 뭐 거짓말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경우 있고요. 소송을 제기를 해갖고 소장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직접 전화를 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배우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 남편에게, 상대 아내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배우자의 마음은 첫 번째로 복수일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내가 알리니까 나는 내 배우자를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 배우자는 당신 배우자가 좀 챙겨서 이 바람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한테 알리겠다 할 때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신중하시길 바래요. 신중하시길. 외도라고 하는 게 내 입에서 시어머니한테, 내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언니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한 번 그 말을 내 입에서 꺼낼 때마다 내 살점이 한 번 도려지는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알리는 부분도 저는 제발 석 달만 생각하고 좀 얘기하시라고. 석 달만 기다렸다가 얘기하시면 그때는 생각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를 찾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 집 애들한테 알리시는 거.
우리 이런 건 하지 마시자고요. 근데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게 외도라든가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는 사이에 배우자는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말을 해야 돼? 말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도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요,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내가 바람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내심에 존경을 표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새똥이 하나 딱 넣어서 꺼내보세요. 그거 몇 초 잡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놓게 되죠. 너무 뜨거우니까. 외도를 알았을 때 가슴이 그렇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아프고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 뜨거운 거 들고 있는 것처럼 아주 팔짝팔짝 뛰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고 그게 저절로 식을 때까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걸 알린다 안 알린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건가? 이혼할 건가? 이걸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래요. 결국은 내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돌을 닦는 기분으로 참으세요. 참으시고 증거 꼼꼼하게 모으세요. 그 증거를 첨부해서 소장을 법원을 통해서 보냈을 때만 그걸 본인이 보고 경악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들은 증거 있는 것만 딱 인정하고요. 증거 없는 건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랑 그 SNS 문자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 그거만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는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오히려 그 문자 하나 주고받은 거 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시겠습니까? 참고 증거를 모으시겠습니까? 후자가 현명한 겁니다. 그냥 살 거라고 하면 참 이때가 어려워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의부증, 의처증으로 몰아가고 더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 보기엔 열의 9이에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러고 칼퇴근하고 모든 돈 그 배우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파리처럼 이렇게 몇 달이고 비는 사람은 글쎄요 제 기억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린다고 해도 그 순간에 배우자가 놀래기는 해요. 어떻게 알았지? 이래서 놀래지. 어머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세상에 이 사람이 평생 가슴에 트라우마로 안고 살 건데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그러니까 알린다고 한들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치사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뾰족한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외도가 힘들고 아픕니다. 가슴이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 있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는 말 있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른답니다.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이 육체적으로도 정말 살이 베이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발 이 순간이 왔을 때 상대 배우자한테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이혼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몇 억 아니라 단지 700만 원, 1,500만 원인 사안에서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아내가 이혼 판결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일단 금액을 떠나서 요즘 배우자들은 결혼할 때 빚을 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결정지어서 미래를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빚은 그 금액이 얼마든 숨기지 말고 설명하고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납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빚,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성추행이 있었고 또 성폭행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부정행위, 그 행위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을 또다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재판부가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혼했겠느냐, 용서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혼 판결이 납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혼 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되는가, 이런 사유와 관련해서 보통은 여자분들이 혼인 취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법원을 통해서 정가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라고 하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해주지 않고 있어서 남편의 전과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